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내분비계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내분비계의 첫 번째 내용은 내분비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내분비계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분비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방출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분비계 하면 호르몬이라는 얘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을 방출하며 호르몬을 직접 혈액 내로 분비한다. 그래서 어디로 분비하냐? 혈관 내로 분비해서 내분비계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뭐다? 혈관이에요. 혈액 내로 분비한다. 내분비계. 그리고 혈관을 돌고 돌아서 표적세포에 운반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표적세포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내분비계를 이해하시려면. 그럼 외분비계는 어떻게 다르냐? 외분비는 관을 따라 분비물을 운반해요. 내분비는 혈관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따로 관이 필요 없습니다. 관이 있으면 안 돼요. 혈관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근데 외분비는 관을 따라 혈관 외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비물 이름 자체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침샘. 그래서 침샘에서 분비해서 구강 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침샘에서 구강 내로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땀샘 역시 피부로 관을 내서 땀이 흘러내리잖아요. 간에서 간관이 있어서 담즙을 흘려내 보내고 위나 장에서도 위장 안으로 소화효소를 흘려보낼 수 있는 관이 있겠죠. 젖샘은 유관이 있어서 유즙을 밖으로 빼내죠. 췌장 역시 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 세 가지를 분비하죠. 어디에다?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관을 가지고 있어요. 외분비계는 관을 가지고 분비물을 운반하는 게 외분비입니다. 내분비샘은 신경계와 함께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특징인데 이 외에도 성장에도 관여하고 다양하게 관여할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샘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은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송과샘, 난소, 고환, 췌장이에요. 아까 외분비에 췌장이 있었는데 췌장은 외분비도 되고 내분비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랑게르한스섬에서 분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굳이 랑게르한스섬을 외우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알파, 베타에서 분비하는 베타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알파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이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췌장은 내분비도 되고 동시에 외분비도 된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췌장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다른 내분비계의 특징은 해부학적 계통을 유지하지 않고 신체 여러 부위에 산재되어 위치함.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뇌하수체고요. 갑상선 그리고 이 신장 위에 부신 이게 췌장이죠. 그리고 난소, 고환. 이렇게 보면 근육계나 골격계 혹은 소화기계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계통을 유지하지 않잖아요. 신체 여러 부위에 이렇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퍼져 있어요. 이런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호르몬의 조절 기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회환체계예요. 회환이 뭐냐? 여러분이 피드백이라고 알고 계신 거 있죠? 피드백 체계라고 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크게는 음성 회환 체계랑 양성 회환 체계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음성 회환 체계예요. 대부분의 피드백은 보통 이렇게 음성 회환 체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계 조절 기전은 이렇게 음성 회환 체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 호르몬 양이 적으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방출되면 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 방출 억제 인자를 또 분비시켜요.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음성 회한 체계예요. 이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이 열이 오르게 되면 열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땀샘에서 땀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열이 좀 빠져나가죠. 그렇게 해서 열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땀을 분비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이 오르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샘에서 땀을 분비하고, 그래서 열이 떨어지면 또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엔 적정 체온이라는 게 있으니까 땀을 줄여서, 만약에 너무 떨어지게 되면 또 닭살 같은 걸 돋게 만들잖아요. 열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성 회한 체계라는 건 올리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반대. 그래서 음성 회한 체계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반대로 양성 회한 체계는 혈중 호르몬의 양이 많으면 원래는 낮춰야 되는데 추가로 호르몬 분비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 많으면 원래 방출억제 인자를 분비해야 되는데 그 방출억제 인자를 분비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혈중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옥시토신 분비예요. 옥시토신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궁 수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거든요. 출산할 때 여러분 자궁 수축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음성회한 체계로 자궁 수축을 떨어뜨려 버리면 출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자궁 수축이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옥시토신 분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 회한 체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회한 체계에 의해서 호르몬이 조절되는데, 아까도 알려드렸잖아요. 대부분의 호르몬 조절 기전은 이 음성 회한 체계에 의해서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호르몬 조절 기전의 두 번째 보시면 표적 세포에만 영향을 주어 세포의 특수한 기능이나 활동을 유발.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표적 세포란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다른 호르몬입니다. 자극이 들어갔잖아요. 얘는 자극 없이 갑상선 호르몬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 표적 세포에만 영향을 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어디서 분비하냐면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하게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름 자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기능은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뇌하수체에서 혈관으로 바로 분비하겠죠. 왜? 내분비계의 특징이 혈관 내로 분비하는 거니까 혈관 내로 분비해요. 얘가 혈행을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갑상선만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누구만 자극하느냐? 갑상선만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이 녀석이잖아요. 돌고 돌다가 이 갑상선에 가면 딱 자극을 시켜요. 그러면 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이름이 뭐냐? 갑상선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비되는 곳 자체도 달라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관을 타고 돌다가 표적세포가 어디다? 갑상선이다. 갑상선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분비되느냐?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런 자극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음성 회한 체계로 야,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높아 라고 이제 누구한테 알리게 되죠? 예, 뇌한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음성 회한 체계잖아요. 이게 줄어들게 되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줄겠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줄어들게 되는 이 체계가 음성 회한 체계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이 녀석이 혈관 내로 분비되겠죠.
내분비계니까 호르몬 내분비계. 그러면 혈행을 타고 돌다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니까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어디에만 영향을 미친다? 갑상선만 자극해요. 그러면 뭐가 분비된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계속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증가하면 그걸 캐치하겠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뇌에서 다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이제 좀 적게 분비해야 되겠다. 이래서 뇌하수체에 알려줍니다. 그럼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좀 적게 분비하겠죠. 그러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갑상선 자극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은 감소하게 되는 게 뭐다? 예, 음성회한체계다. 지금 이 설명에 음성회한체계가 들어가고 호르몬의 특징인 표적 세포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장에서 배설되거나 간 또는 다른 세포 기전에 의해서 비활성화된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호르몬은 혈행을 돌고 돌다가 대부분 신장에서 완전히 배설됩니다. 이 외에는 간 또는 다른 세포 기전에 의해서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표적 세포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재밌는 표현으로 한 놈만 팬다 그러죠. 네,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난 너만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놈만 계속 자극하게 되는 게 표적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내분비계의 특징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외분비 기관과 내분비 기관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외분비 기관은 혈관 외로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다? 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이 있는 기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관이라든지 침샘이라든지 혹은 땀샘 같은 건 관이 있어야 분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분비 기관이 되는 거고, 눈물샘도 마찬가지겠죠. 내분비 기관은 어디로 분비한다? 네, 혈관 내로 분비한다. 그래서 또 다른 관이 필요 있지 않다. 혈관 내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세포든 자극할 수 있는데 얘의 특징은 뭐다? 네, 표적, 한 놈만 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외는 췌장이 시험에 잘 나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소 고환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녀석도 외분비 기관도 되고 내분비 기관도 돼요. 왜냐하면 내분비 기관으로는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고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잖아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도 있고, 외분비로는 정관과 난관이 있어서 뭐가 이동하죠? 네, 정자. 그리고 난관에서는 난자가 이동하게 돼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추가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다? 네, 췌장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분비계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이 내분비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어요. 중요 포인트 잘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